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현숙희입니다. 사람들은 40대쯤 되면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만 넘으면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덧없이 푸른 하늘도 창가에 투명하게 비치는 햇살도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코끝의 라일락 향기도 그 모두가 품어야 할 유혹임을 느낀다고 하네요.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움이 되어버리고 아쉬움이 되어버리는 결코 어떤 것에도 만족과 머무름으로 남을 수 없는 것이 슬픔이 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40대가 되면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면서 또한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면서 40대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0하고 9살이 되어서야 40대는 어떤 유혹에든 가장 약한 나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낀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40대란 부록이 아니라 흔들리는 바람인가 봅니다. 네, 2월 23일 무명을 밝히고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5.3MHz 울산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자님들은 대부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차를 다려줍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은 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지난 수십여 년간 불교 역사와 차에 관한 역사도 전설 속으로 사라져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고대 역사를 전공하시고 국가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후 수십 년간 산속에서 응가하고 계시는 휴산 등주 스님을 모시고 지난날 스님께서 논문책으로 발간한 우리나라 차의 발상지인 울산의 옛 역사와 차의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번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요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내 차보다 외국 차, 특히 중국의 차가 그중에서도 스님 보이차가 국내의 차 시장 점유율 90%를 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한 가짜 보이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차 생산의 저변 확대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은 이제 차를 생산하는 많은 이제 제다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느냐고 이 노필주에게 묻는다면은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네. 5년은 차를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재벌같이 큰 부를 누리고 있죠. 대만에 있는 동방미인차를 만드는 이제 곳, 네. 또 목색 철강을 만드는 곳, 중국 본토에 있는 이제 금세지 같은 차를 만드는 곳에 가서 그 이제 독특한 제다 기술을 배워와야 하고요. 또 5년은 이제 차나무 품종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차나무가 일본 아키다 차나무입니다. 그 일본 아키다 차나무라는 것은 말차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섬유질을 다 없애버린 차가 되기 때문에 다른 뭐 녹차라든가 다른 등등의 이제 그 발효차를 만들게 되면 맛이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나무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기간을 두고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마 경제적 어려움, 우리나라 차가 영원히 중국 차에 밀려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이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생산품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열광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홍삼입니다. 네네. 그 홍삼 최고 비싼 게 뭐 50만 원 한 통에 가요.
그런데 이제 보이차 한 통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간다니까. 이 예. 노필주가 생각해도 좀 한심스럽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보이차에 대해 때문에 이제 고사 한 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조선 중기 말이죠. 그 사림의 대학자이신 영암 이제 유덕공 선생이 네. 사신으로 이제 중국을 갔었습니다. 청나라에. 예. 청나라에 갔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아침 조반을 하기 전에 차가 들어와요. 네네. 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 생긴 게 시커멓게 생긴 것이 꼭 우리 조선에 있는 보리가루로 만든 이제 떡차 이제 보리 떡 불불 이제 붙여갖고 불불차 같은 생긴 게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덕공 선생이 이제 그걸 다 보고 시를 한 편을 이제 짓습니다. 그래 이제 시를 한 편 지어놓고 네. 중국 그 이제 시중되는 이제 신하한테다 이제 물어요. 이게 무슨 차입니까? 물어보니까 네. 운남성에서 올라오는 보이병차라고 합니다. 하니까 유덕공 선생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보리 그 껍질을 벗기고 네. 두 번, 세 번에 찌갖고 찍어서. 그걸 갖고 아. 이제 만드는 이제 차, 이제 보리 개떡차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이래 네. 하니까 중국 청나라 사신이 눈을 찌푸리고 이제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노필주가 이제 한 30년 이제 저도 이제 한 40년 전이니까 60년대 초반에 이제 네. 전국으로 이제 운수납자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네팔, 인도 등으로 이제 다니다가 홍콩에 들리게 됐는데 뭐 중이 간다는 곳이 뭐 서점 아니면 자취백이 더 있겠습니까? 네. 하루는 이제 정신공양을 마치고 차를 주는데 차가 하도 맛이 좋아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차냐고. 네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보이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파는 게 없고 자기 스승님이 큰 찻집을 하는데 그거 가보라 했어. 이제 가가지고 깜짝 놀란 가보셨네요. 것이 네네.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막 전 차를 재놓고 아, 팔더라. 네.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제 차에 대한 고견도 듣고 했는데 참 친절한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막 늘 이제 존경하고 계시는데 뭐 20수년 전에 막 타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가 이제 뭐 필요한 거 이제 차도구 하고 뭐 차오하고 다간하고 그 보이차 이제 한 꾸름이 이제 7개 든 거를 이제 다 합쳐서 한 그 당시에 돈으로 이제 10,000원을 줬는데 아. 그 금이죠. 네. 보이차도 막 한 7편에 이제 2,000원 주고 이제 사왔어요. 네.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새 이제 보이차 가격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다니까 제가 좀 이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지 보리 개떡차로 취급했던 것을 돈 주고 예. 사왔으니까 아.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그때 사온 게 2,000원짜리가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어떤 스님하고 어떤 처사가 와가지고 스님 이 차가 지금 2,000만 원 갑니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 갖다 이어놓고 이제 말았는데 예, 네. 정말 이제 참 생각한다면은 예전에 너무 좀 우리 안 좋은 것 손주님들이 보리 개떡차로 취급했던 차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우리 차인들이 열광하는 차로 둔갑해서 그 가격이 스님께서 2,000원에 사온 것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호가한다고 하니까 심기가 많이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차보다 차가 월등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근데 이제 또 꼭 우리나라 차만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뭐 동양상국에 뭐 좋은 차들이 값하고 좋은 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네. 이제 보이차에 열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세상을 잘 아다시피 이제 뭐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어린이가 먹는 이제 분유에다 뭐 멜라밀이라는 독곡물을 하고 만든 세상인데 아유, 네네. 보이차라는 것이 이제 공정도 안 되고 네. 그 검증도 안 된 차를 갖다 우리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그렇게 열광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제 반문하고 싶고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차를 하는 사람들이
또 중국의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제갈공명이 말씀했듯이 아는 길도 물어 가듯이 장사꾼들의 그저게 가뭄 이슬에 놀아나지 말고 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현혹되지 말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 이제 차를 사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일본에서건 동양상국에 물론 차가 좋은 차는 있지만 현재 보이차의 가격처럼 너무 과하게 가격을 비싸게 받는 어떤 그런 것을 좋은 차라고 비싼 차가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의식도 좀 바꿔야지 되고 지금 스님 말씀은 저희 우리나라 차 문화라든지 차 나무라든지 차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욱더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어서 우리나라 차 생활을 좀 더 굳건하게 하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스님 우리 불교 방송 청취자들을 위해서 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차 생활을 하면 참 고맙겠다 하시는 당부의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늘 이제 생각하는 게 불자님들이 가정 차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차 예, 생활을 해야 된다 평소에 그 말씀이십니까? 집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문화가 이제 가부장 제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어요. 예, 대화가 없다 보니까 참 딱딱하고 이런데 차라는 이제 그것은 대화를 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보살님들이 차를 놓고 차 생활을 다 즐기고 이제 밖에 갔다 오신 이제 부군한테도 처사님한테도 차를 드리고 예, 마음을 예. 손자들한테도 주고 네, 뭐 네. 자녀들한테 차를 자꾸 주다 보면은 가족이 대화의 장이 열리 가지고 네. 좋은 이제 화목한 가정을 더욱더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차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맨 처음 차를 딸 때부터 또 차를 달여서 만들 때 그리고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차를 마실 때 말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내어야지 되고 또 정성을 가져야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차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차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정신문화 차원에서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 차 효능을 또 알게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차를 많이 마시고 차 생활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등주 스님을 모시고 울산의 옛 역사와 차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